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와 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외신에서는 GPU 관련 소식이 많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텔은 내장형 GPU만 하다가 이번에 외장형 GPU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인텔이 내년부터 생산할 외장형 그래픽 카드용 칩셋 전체와 서버용 그래픽 칩셋인 본테 베키오 중 일정 부분을 자체 생산이 아닌 외부 업체, 외부 파운드리 생산으로 돌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이 외장형 GPU를 자체 팹이 아닌 외부에서 생산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10나노 공정에 여유가 없다는 게 큰 이유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텔은 생산 라인 조정에 신경을 써야 하는 때인데요. CPU 주력 제품을 14나노에서 10나노로 바꾸는 중이고 7나노 개발에도 한창입니다. 현재 인텔은 10나노 공정에서 10세대 코어 프로세서 아이스 레이크와 V-프로 코어 프로세서 그리고 하이브리드 프로세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달 출시를 앞둔 타이거 레이크는 물론 데이터 센터용 제온 스케일러블 프로세서 역시 10나노 공정에서 생산됩니다. 더구나 노트북용 외장 그래픽 칩셋인 DG1도 인텔의 자체 10나노 공정에서 만듭니다. 추가로 외장형 그래픽 칩셋을 생산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텔이 GPU를 맡길 파운드리로는 TSMC가 거론되는 상황인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인텔이 CPU에서도 외부 파운드리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삼성과 TSMC 간의 물밑 경쟁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물론 인텔도 미세 공정의 난간을 뚫기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텔은 CPU 신제품인 타이거 레이크를 공개하면서 새로운 기술인 슈퍼핀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핀팩 공정을 개량한 것입니다. 이 처리 속도를 크게 높였다는 게 인텔의 설명인데요. 이 슈퍼핀을 적용해서 10나노 공정 내에서 개선 가능한 최고 수준을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인텔이 AI 시대를 맞아서 엔비디아가 최고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외장형 GPU 시장에 거꾸로 뛰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CPU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결정은 아이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사실 그래픽 카드 시장이 커진 것은 인텔의 사업 역량인 중앙처리장치, CPU의 성능 상승이 더뎠던 것이 컸습니다. 칩 개발자 입장에서는 단일 코어의 성능이 더 이상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다중 코어에 맞는 프로그래밍을 새롭게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느려지는 하드웨어 혁신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나름의 대응을 해야 했는데 그 결과 CPU를 벗어나서 좀 더 특별한 목적만을 위해서 설계된 가속기를 도입했습니다. 이 대규모 단순 수치 계산을 위해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려는 회사가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상황의 덕을 본 업체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쿠다라고 불리는 그래픽 카드 기반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컴퓨터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는 마진이 박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2012년 이후에 상황이 급변하게 됩니다. 엔비디아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AI 전용 GPU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쇄도하게 됩니다. 특히 2016년에는 알파고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 전 세계 한마디로 AI 강풍이 몰아치게 됩니다. GPU 분야에 획기적인 성장이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암호화폐 채굴에도 GPU가 성능이 뛰어난 프로세서로 인정받으면서 이런 강풍이 더 심해졌는데요. 이때 바로 엔비디아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쿠다는 엔비디아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GPU를 사용하려면 연동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쿠다가 거의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에 대응해서 많은 소프트웨어가 나오고 있지만 엔비디아의 탁월한 GPU 성능과 소프트웨어 표준으로 인해서 AI 하드웨어 시장은 사실상 엔비디아가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이 시장은 소프트웨어의 표준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 엔비디아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지고 보면 기본적으로 종합 반도체인 인텔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는 것은 제조와 설계의 어려움 때문입니다. 칩 안에 배치해야 할 트랜지스터가 늘어난다는 것은 회로의 설계 인력 숫자뿐만 아니라 검증 인력과 개발 기간의 증가를 동반하게 됩니다. 개발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난다는 뜻인데요. 소프트웨어 업체 입장에서도 CPU를 떠나서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됐고, 이는 컴퓨터 주변부 장치로만 인식됐던 그래픽 카드 업체를 대규모 연산이 가능한 대안으로 부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단순 게임용 그래픽 카드 업체에서 강력한 컴퓨팅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최근 인텔의 외장형 GPU만큼 외신에서 자주 언급되는 제품이 9월에 나오게 되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암페어입니다. 이 암페어와 AMD 라디온 GPU,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인텔의 외장형 GPU 폰테 베키오 등의 경쟁이 앞으로 볼만할 것입니다. 특히 더 눈에 띄는 것은
그 엔비디아의 GPU 암페어가 삼성의 8나노 공정에서 단독으로 만들어질 것이라는 외신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9월에 공식적으로 이 소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삼성 파운드리가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AI 시대 그 최고의 프로세서로 각광받고 있는 GPU 시장을 잡고 있는 엔비디아와 손을 잡게 된 삼성 파운드리가 한 단계 도약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엔비디아가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서게 됐는지 따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